누군가의 여행지가 되고 누군가의 휴식처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바쁜 일상의 배경이 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게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이 새롭게 바뀌고 도시의 활력이 가득해지는 도시재생 이야기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이곳은 충주의 오래된 마을 관악골입니다. 옛 관아터가 있는 곳인데요. 오래된 마을을 도시재생이라는 옷을 입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 뭐죠? 도시재생이 뭘까요? 충주의 도시재생을 통해 문을 열게 되었다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어떤 곳인가요? 이제 지역에 계신 작가분들하고 이제 로컬 편집샵을 운영 중에 있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다양한 청년 활동가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이제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아지트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의 합성어.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충주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관악골은 사실 충주의 여러 동네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 구역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점점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이곳 관악골이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데요. 오래된 도심이었던 이곳 충주 관악골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여기 저희 골목도 그렇고 이 길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되게 어두침침한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가족 단위로 놀러 와서 가나공원에서 놀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로 뭐 건물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외관을 바꾸는 그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좀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지방 소멸 도시나 이런 곳에 이제 청년들의 이제 활동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 간파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다양한 이제 창작 활동들을 하면서 그 지역이 살고 골목이 살고 동네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이곳에 문을 연 또 다른 청년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다양한 문구류와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특별한 굿즈들을 판매하는 곳이라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이곳은요 너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소품샵이고요. 이제 충주 분들이 다양한 디자인 문구들을 접하고 이제 직접 보고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편집샵입니다. 이곳 역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한 곳인데요. 다양한 컵과 에코백, 충주를 표현한 일러스트 포스터까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곳이랍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무슨 로컬 펀딩 프로젝트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뭔가요? 충주 시민분들한테 사진을 이제 받는 이벤트를 열어서 충주 시민분들의 사진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작을 하게 돼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충주만의 굿즈를 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였어요. 이처럼 충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은 사진을 편지지로 제작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충주를 찾는 이들에게 의미 있고 특별한 굿즈가 되겠죠. 관악골에는 입소문 차지한 샐러드 가게도 있는데요. 이곳 역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을 열었답니다. 구도심을 일단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젊은 세대들이 충주에서 갈 곳이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 청년 상인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도시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많이 기획을 해주고 도시 이제 원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게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이 자연스럽게 점점 발전이 되고 완성이 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주뿐 아니라 청주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이 가득해진 마을이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예쁜 공방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레진아트, 코바늘, 양말목, 라탄, 그리고 리본아트 하는 공방입니다. 젊음의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 청주 울리단길이랍니다. 옛 도심에 자리 잡은 이곳은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 예쁜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수공예 공방이고요. 반지와 휴대폰 케이스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약간 옛날 동네 느낌이 났다면 도로가 다시 깔리고 지중화 사업하면서 조금 도시가 젊어졌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가게도 좀 많이 들어와요. 예, 저런 청년 사업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좀 소망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예쁜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공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네, 체험도 많이 하시고 공방 그런 체험 문화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옛 건물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 옷을 입혀 탈바꿈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청주문화제주청은 2014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초제조창 기능을 하다가 연초제조창에 옮겨감으로써 이제 비어있던 공터, 공건물 이런 건물을 문화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이제 탈바꿈하려는 그러한 어떤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문화활동의 중심지,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의 중심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원래 청주 시민에게 이곳은 연초 제조창으로 익숙한 곳입니다. 1946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를 생산하던 공장이었기 때문인데요. 국내 최초의 필터 담배 아리랑이 태어났고 3천여 근로자의 가게를 책임졌던 곳이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였던 곳이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풍부성 이런 거를 증진시켰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 산업 자체를 갖다가 증진시키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자원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공연장과 미디어센터, ICT 체험관 등을 만들고 명실상부 문화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켰답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 옷을 입힌 거네요. 우리가 사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시재생!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오래된 마을과 도시가 새 옷을 입고 활기 가득한 곳이 됩니다. 버려지고 방치된 곳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도시재생이라는 옷을 입은 덕분이라네요.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실은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아늑했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려줄 행선지는 제주도 남서쪽 바다에 있는 작고 낮은 섬 가파도. 바로 고수선 애국지사의 고향입니다. 가파도를 찾은 이는 고수선 지사의 아들이자 광복회 제주도 지부장 김율근 씨입니다.
인사해도 됩니다. 아, 인사드리라. 이제 고수선 할머니 예. 네 번째 아들. 야, 예. 일자 근자 어른이 가파리 주민 김동옥 씨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고수선 지사의 생가터. 가파도에 개척의 활기가 서려 있던 1898년 고수선 지사가 나고 자란 집입니다. 하지만 집은 사라진 지 오래. 생가터는 풀밭으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생가라는 비석이라도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아마 표지석 하나 정도 세우는 거는 양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풀만 무성하게 남아있는 고수선 지사의 생가터. 아들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죄송함과 먹먹함이 쓰리게 밀려옵니다. 애국지사 고수선의 시작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기분이 내가 이제까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겼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수선아, 너 거기가 어디랜 그 밤이 가시니? 여자가 글을 배우면 기생이 되는 거라. 고만 헙소. 동네 창피하오다. 무시고 창피허여? 똘이 허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는 거 몰람서? 아버지, 글을 배우는 게 무사 나쁜 짓이올까? 제주도는 사실 말은 나면 보내는 곳,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했잖아요. 고수선 선생님은 가파도에서 태어났어요. 섬 중에서도 섬에서. 그리고 10살쯤에 어린 시절에 10살보다 조금 어려서 한 7살쯤에 아마 대정 하모리 쪽으로 이제 부모님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 같은 것, 학교 같은 것들을 맛보았겠죠. 가파도를 떠나 새롭게 정착한 곳은 지금의 대정읍 하몰입니다. 고수선의 학구열이 점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정의 역사를 꿰고 있는 향토사학자 김웅철 씨가 당시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일학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학교가 여기 있으면서 대정 소학교의 전신으로서 굳세게 있다가 1931년에 모술포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신성으로 가서 신성예학교에서 거기 경유를 해서 거쳐서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가게 된 거죠. 경성여고보 재학 중 일제의 부당한 가르침에 저항했던 고수선. 국가동지회 활동을 하며 교내에서 3.1운동을 주도합니다. 장안은 독립만세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무차별 진압에 나선 일본 경찰. 하지만 독립에 대한 갈망과 투지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고작품원에서 모이기로 했대. 아까 유철경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학교 분위기도 안 좋대. 그러니 신중해야 할 거야. 준비 다 됐으니까 나가자. 지금이야. 문이 잠겼는데 어쩌지? 환한 대낮에 담을 넘을 수도 없고. 어쩌긴. 부수면 되지. 이 여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배움을 향하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손도끼를 들고 교문을 부수고 나가서 만세를 외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바로 그 경성여자고보는 여학생들은 전교생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고수선은 제주도 1호 의사인 김태민과 결혼합니다. 제주 최초의 부부 의사로 제주 곳곳에서 병원을 개업해 환자들을 진료했는데요. 인술 철학의 뜻이 담긴 장춘 의원. 관덕정 앞 이른바 병목골, 장춘 의원이 있던 곳입니다. 토지대장을 보니까요, 여기서 병원을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낳기도 한 10여 년 전에 여기서 시작했네요. 왜냐하면 소아 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이 터를 산 때가.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요새 사람들처럼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해도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현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이제 가을에 농사지어서 수확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그 병원비를 물 때였고, 그 워낙 곤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 그때 가을에 못 물면은 다 그 없는 걸로 처리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귀향한 고수선 가족이 정착한 곳 운주당. 조선시대 제주 읍성 동쪽에 세워졌던 관아 운주당 부근입니다. 지금 이 걷는 여기가 옛날 관아 운주당 터입니다. 일돌이 1108번지.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또 어머님이 주로 활동했던 운주당입니다. 1951년부터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사회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운주당은 제주성의 부속 건물인 장대로 전쟁 또는 군사훈련을 할 때 제주 지역 군사령관이 자리해 제주성을 총지휘했던 누각을 말합니다. 과거 운주당의 의미를 넘어 현대의 고수선 운주당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취약했던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울타리가 돼주던 곳이었습니다. 고수선 지사의 독립투쟁의 그 경력도 있지만 그 자신의 인간에 대한 그 의술 활동, 그리고 집안을 그 수많은 가족들을 다 하나하나 보살펴냈던 그런 자신의 삶과 또 보육원, 영아원과 같은 활동, 또 제주도에서 이제 여성회관까지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홍익 인간의 그 자신의 그 모토 속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공간으로 여성회관 건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부인회. 고수선은 한국부인회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여성회관 건립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운주당에서 보육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하면서도 한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1인 다역을 해낸 고수선. 특히 제주 여성으로는 최초로 정치에 도전해 가능성의 포문을 엽니다. 역사는 계속 순환되고요. 우리는 그 순환되는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정숙, 그다음에 고수선, 강평구 이 세 분들의 그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 잔인했던 역사의 암흑기 속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강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 그리고 권리, 어떤 불평등을 뛰어넘은 그 이상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바로 이 앞에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선생님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인 고수선, 그리고 진한하고 격렬했던 제주 근현대사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했던 이들. 기억은 역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역사는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고향의 발전을 위해 나의 안위보다 우리의 안녕을 위해 삶을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bushel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이 제한되는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트렌드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집콕 홈파티. 연말 파티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홈파티 꿀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홈파티 꿀팁 그 첫 번째는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줄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식물을 이용하면 인테리어 효과의 공기 정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벽장식 할 수 있는 이 리스하고 파티하실 때 테이블 가운데에 놓으실 수 있는 이 센터피스 두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를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리스 틀 있고요. 가는 철사랑 리본, 가위, 그리고 이런 소재들 사용해가지고 작은 부케를 만들어서 이 리스 틀에 엮어주는 걸로 리스 만드는 걸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스 만들기의 첫 단계는 재료들을 이용해 작은 부케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재료들을 하나 둘 겹쳐 철사로 엮어주기만 하면 완성! 손재주가 없어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리스 만드실 때는 리스 틀에 엮으실 때가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숱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한쪽에만 소재가 너무 몰려있다든지 이런 걸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조금 멀리 두시고 보시면서 중간중간 체크하시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파티의 분위기를 조금 더 스윗하게 만들어줄 다음 꿀팁은 테이블 센터피스. 꽃과 과일, 공예품 등 그 소재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연말 파티를 위한 거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을 낼 수 있는 센터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림도 채워졌고 포인트 주는 부분이 다 되었다면 이렇게 해서 센터피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즌이라서 아무래도 밖에 나가시는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분위기 내보시고 집에서 이렇게 파티 느낌 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콕 홈파티 꿀팁 두 번째는 파티의 특별함을 더해줄 DIY 케이크입니다. 홈파티는 역시 케이크죠.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을까요? 함께 모여서 박수 한번 칠 수 있는 거 아마 그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올 연말 좀 더 특별한 케이크를 원한다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손쉽게 케이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케이크 DIY 키트로 도전해 보세요.
DIY 세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외출도 못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구상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한번 만들어봐서 만족도를 느끼셨던 분들이 연말까지 꾸준히 주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DIY 키트와 제철 과일을 이용해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크림 바르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짤주머니에다가 넣고 끝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처음에 위에부터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돌림판 없으셔도 박스나 이런 데에 놓고 조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짜주시면 되고요. 남은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장식해주고요. 제철 과일을 듬뿍 올려 데코까지 해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홈파티 꿀팁 대망의 마지막은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연말 홈파티 요리 라자냐와 에그 베네딕트 루꼴라 크레페입니다. 먼저 만들어볼 요리는 정성이 듬뿍 담겨 있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 먹기 좋은 라자냐입니다. 라자냐는 이탈리아 전통 음식인데요. 대가족이 모였을 때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푹 끓여서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는 음식입니다. 라자냐에 들어갈 베샤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잘 녹은 버터에 우유와 밀가루를 넣어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면 완성. 그리고 끓는 물에 라자냐 면을 익혀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르긴 한데요. 이걸 오븐에 구워서 뜨기 편하게 하려면 아래쪽에 이 라구 소스를 약간 먼저 깔아주는 게 팁이에요. 면을 깔고요. 그다음에 라구 소스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베사멜을 먼저 했을 때 소스가 더 잘 펴발리거든요. 마지막에는 이 모짜렐라를 면이 보이지 않게 다 덮어주시면 돼요. 오븐에서 20분 정도 익혀주면 라자냐 완성.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시금치를 졸여서 하는 에그 플로렌틴,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요. 프라이팬에 시금치와 치즈 그리고 우유를 함께 넣어 볶아주기만 하면 끝! 원래 처음 시작은 잉글리시 머핀을 반으로 갈라서 햄 올리고 시금치 올려서 이렇게 먹는 게 시작이었는데 아래는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잡곡빵을 좋아하면 잡곡빵, 그 위에 이런 수란과 홀랜다이즈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홈파티 음식으로 손색이 없죠. 마지막 요리는 루꼴라 크레페입니다. 얇게 펴바른 반죽 위에 달걀을 올린 다음 양파와 햄, 베이컨, 루꼴라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새콤달콤한 발사믹 식초로 마무리해주면 극강의 비주얼 루꼴라 크레페 완성! 우리 요즘 코로나라서 여행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국적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때 여행했던 그 시간, 그 상황으로 우리를 소환해 주기도 하고 또 친구나 가족들이랑 모여서 요리도 하면 집에서 답답하지 않고 재밌는 아주 이색적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요리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홈파티 메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분위기 있는 홈파티를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리를 각각 해본다든지 연말 분위기를 집에서 가족과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말 풍경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 소소하지만 즐겁고 완벽하진 않아도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집콕 홈파티.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와 맛있는 음식으로 올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손이 시린 겨울, 거리엔 꽁꽁 싸맨 사람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간식이 넘쳐나는데요. 왠지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생각난다 싶으신 분들 맞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애동지엔 못 써먹고 노동지엔 써먹는데 그래서 올해는 써먹는 동지래. 요즘 애들 팥죽 잘 안 먹어. 바쁜 연말 크리스마스만 챙기셨다면 올해는 동지 한번 챙겨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은 동지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장날에 만난 춘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년 내 그 뭐 모든 그 잡기를 떠나라 하는 식으로 팥죽을 먹는, 그래서 빨간 팥을 쓰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이게 갖다 놓고선 집안 번창 해달라고 손으로 빌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팥죽 먹는 날로만 알아요. 챙겨 먹진 않아요. 한 해 살아가는데 뭐 옛날 어른들 얘기가 그 병균을 없애준다고, 병 없이 잘 커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동지,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세시풍속이 돼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공공시라는 치수를 다스린 관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날 죽어서 악귀가 됐다고 합니다. 살았을 때 붉은 팥을 특히 엄청 싫어했고 무서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그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붉은 팥죽을 먹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붉은색이 액막인 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아키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신부가 그날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애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연지곤지 붉은색을 찍어서 액막이를 했다거나 그 홍종대 선생이라고요. 그 한시를 짓는 유학자신데 이분이 그 춘천 그 서면에 있는 그 신메리에서 그 오랫동안 살던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해관자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동네 동제 같은 제이처럼 뭐 돼지도 올리고 포라든가 뭐 과일 이런 것도 올리면서 그냥 정식 제사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만큼은 아니지만 설에 버금가는 그런 음식을 차리지 않았나 이제 문헌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좀 격전지였고 직접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양댐 때문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지금 거의 풍습을 찾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예로부터 전해지던 동지 풍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춘천의 많은 사람들이 동짓날이면 팥죽을 찾는데요. 쫀득한 옹심이를 한껏 넣은 팥죽 한 그릇을 찾아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바로 이곳. 평상시에보다는 뭐 몇십 배라 그래야 되죠. 그냥. 일주일 전부터는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동짓날 당일은 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도 끝이질 않아요, 손님들이. 애동지에는 팥죽을 써 먹지 않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가리시는 편인데 요새는 그런 거 그렇게 개화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짓날은 노동지, 애동지 구분 없이 팥죽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팥죽은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팥을 한번 삶아서 버려요. 팔팔 끓는 데다 삶아서 버리고 두 번째 해가지고서는 푹 가가지고 걸러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팔팔 끓을 때 이건 미리 담가놔야 돼. 담가놔서 이제 완전히 끓은 다음에 물속으로 살짝 갈아요. 너무 가루로 하면 맛이 없어. 옹심이는 찹쌀하고 맵쌀하고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돼. 그러니까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굶을 때 팥죽 썰어 드세요? 아니 나는 절에 가서 먹어야지. 압도적인 병력을 선보이는 옹심이 군단과 당정 2명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는 옹성같이 큰 솥. 동지인 날인 오늘, 이번엔 어린이들을 위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춘천의 한 도서관에서 준비한 비대면 행사인데요. 일정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고 하세요. 공기 주머니에 따로 넣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과 유튜브를 즐기는 집콕놀이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호랑이와 동지 팥죽이어서 팥죽 쓰는데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팥과 그리고 이제 옹심이를 이렇게 새 알씩 만들 수 있게 찹쌀가루 이렇게 키트를 역시 또 12월에는 또 외국에 또 생각을 하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우리의 절기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재미있는 책들을 사랑하는 호랑이 사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전에 저희가 파치랑 찹쌀가루 나눠드렸는데요. 동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동지 행사. 봄 내려온다. 팥죽 만들기부터 호랑이 인형극, 그리고 작은 공연까지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거 뭐 받아간 건지 알고 있는데 팥죽 만들기. 팥죽 만들기요. 팥죽 왜 만드는지 알아요? 동짓날이어서요. 따로 챙기진 않았는데요.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동지 달력을 이제 보더라고요. 요즘에 동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제 소환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 소녀딸한테 해주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한테 와서 팥죽 해달라고. 우리 전통 문화 시각으로 보면서 종교 입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남기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전통 문화라고 그 안에 있는 정신만을 우리가 좀 받아서 좀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은 동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팥죽 먹는 날로만 알고 넘기기에는 오늘 밤은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전통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에 세워진 대형 트리가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 마음에 환한 빛을 밝혀줍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뭐니 해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나누는 맛있는 한 끼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감성 맛집 함께 만나보시죠. 와, 냄새 짱이다. 화려한 케이크와 빵들로 눈길을 끄는 이곳은 제과 명장이 직접 빵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능장님, 지금 케이크가 다 너무 예쁜데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조금 더 의미 있고 특별한 빵을 먹어보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주로 먹던 크리스마스 빵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낭만이 가득 담긴 크리스마스 시즌빵 3가지 만나봅니다. 제가 평소에 먹던 단팥빵 이런 거랑 좀 모양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독일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는 겨울에 과일이나 그런 거를 당절임 시켜놨다가 빵에다 접목시켜가지고 좀 두고두고 오래 드실 수 있게 만든 빵들입니다. 오래 먹을 수 있게 만든 빵인 그렇죠. 거네요. 네네네.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들 먹는 빵이에요. 그러면 저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루돌프니까 얼른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첫 번째 빵은 풍성하게 부푼 돈 모양이 특징인 파네토네인데요. 천연 효모로 만든 빵 안엔 건포도와 말린 과일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빵 냄새보다는 과일 향이 많이 나서 먹으면 상큼할 것 같이. 네, 약간 이게 상큼한 향이 나요. 같이 이렇게 건조 과일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요. 이탈리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정찬에 와인과 함께 즐긴다는 파네토네. 그 맛은 어떨까요? 오, 진짜 상큼해요. 약간 빵 하면 뭔가 꾸덕꾸덕하겠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상큼한 향이 같이 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진짜 맛있어요. 유조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들 이제 담백한 빵, 식사용 빵만 생각들 하시는데 이런 크리스마스나 겨울 같은 때는 달콤한 빵들이 주가 돼서 많이들 드셨어요. 진짜 달콤해요. 다음은 독일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전통빵 슈톨렌입니다. 새하얀 눈처럼 하얀 슈가 파우더를 뒤집어 쓴 슈톨렌. 자르면 이렇게 갖가지 토핑들이 반전 매력을 더해줍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뭐가 꽉 차 있는, 그것도 견과류로 꽉 차 있는 빵은 처음 봐요. 당절인 과일하고 통아몬드, 건포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맛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12월 내내 슈톨렌을 얇게 썰어 한 조각씩 가족과 나눠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저는 약간 견과류 들어간 건강한 빵맛만 생각했는데 위에 슈가 파우더가 있으니까 처음 맛은 달콤하면서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지는 아주 완벽한 맛이에요. 기분 좋은 달콤함이 가득한 슈톨렌. 럼에 절인 과일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성이 될수록 진한 풍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말 맛있게 드실 맛이에요. 네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빵이에요. 눈 덮인 알프스 산을 연상시키는 팔각 별 모양의 팡도르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빵입니다. 팡도르라고는 이탈리아 빵이고요. 요거는 식감 자체가 지금까지 같이 드셨던 빵들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노란색을 띄어서 황금빵이라는 뜻의 팡도르. 버터와 달걀이 듬뿍 들어가 있어 부드러움이 눈으로도 전해집니다. 파우더를 듬뿍 묻혀서 식감이 완전히 다르네요. 앞에는 살짝 약간 밀도 있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이런 건 생크림하고 잘 어울리죠. 촉촉하고 폭신한 식감이 매력적인 팡도르까지 빵으로나마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크리스마스에 먹을 아주 특별한 빵들 먹어봤는데 정말 맛도 있고요. 가족끼리 먹기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달콤한 빵들을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같이 나눠 드시면은 좀 더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인가? 분위기 엄청 좋네? 우와.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입맛을 돋우는 와인까지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로맨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서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 정말요? 잘 찾아왔어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꽃처럼 돌돌 말린 연어 샐러드와 리코타 치즈 새우 파스타, 그리고 슈바인 학생까지 트리보다 화려하고 멋스러운 3종 세트 만나봅니다. 일단 맛있는 연어가 이렇게 꽃처럼 피어 있으니까 건강한 꽃 한 송이 받은 느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얼른 먹어봐도 될까요? 예. 꽃보다 예쁜 연어 샐러드는 어떤 맛일까요? 아, 고소해요. 저 연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어를 이렇게 꼬투로 말아서 한가득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토마토 새우 파스타인데요. 특이하게도 샐러드에 곁들여 먹던 리코타 치즈가 가운데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눈송이를 한 스쿱 올려놓은 것처럼 리코타 치즈를 한 스쿱 올려드렸습니다. 파스타에 리코타 치즈가 들어온 걸 처음 보는데 일단은 맛있어 보이니까 제가 빼고 먹어볼게요. 아직은 살짝 좀 두려워서. 촉촉한 소스가 배어든 파스타 면부터 시식을 해보는데 제가 예상했던 맛이 아니더라고요. 파스타에서 이런 매운맛이 나는 것도 낯선데 약간 되게 맛있게 매운맛이거든요? 그 이태리 음식이다 보니 이태리 고추 페퍼론치노가 가미되어서 조금 매운맛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또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좀 제가 먹기에도 맛있게 매운맛이어서 이탈리아 고추를 썼는데 굉장히 뭔가 한국 사람에게 좋은 매운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몽글몽글한 리코타 치즈를 곁들여서 맛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매운맛에 이 리코타 치즈의 고소함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럽고 되게 재밌는 맛이 나요. 매콤 파스타다 보니까 매콤함에 부드러운 밀키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단짠 조합처럼 맛있는 조합이 아닐까? 단짠이 아니라 이제는 맵부? 부드러운 고소한 맵고? 이번엔 매콤한 파스타에 리코타 치즈 그리고 새우까지 올려서 먹으면
입안 가득 다채로운 맛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새우랑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파스타는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젊으신 분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전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저격할 슈바인 학센인데요. 겉과 속이 극강의 대비를 이룹니다. 겉은 진짜 바삭하게 생겼는데 자르니까 안이 정말 육즙이 막 나오고 너무 맛있어 보이죠? 도톰한 부위를 칼로 잘라서 소스에 찍어 먹어보는데요. 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합니다. 진짜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진짜 겉바속촉이 이 학센을 말하는 거였어요. 양념에 푹 삶아낸 한국식 족발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독일식 족발 요리 슈바인 학센. 여기에 감칠맛 폭발하는 소시지까지 이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있을까요? 연말이라 좀 특별한 요리. 독일식 학센도 드시고 건강한 야채도 드시고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연말 음식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추천합니다. 드시러 오세요. 드시러 오세요. 루돌프보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